이번 선거에서 눈여겨볼 건 이거였어요. 일본 민심이 우경화됐더라. 말하자면 이제 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본인 퍼스트 우익 정당이 돌풍을 일으켰다. 이게 이제 이른바 참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이에요. 경상도 정지부장의 투시경. 자, 제가 일본 신문을 이렇게 캡처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오늘은 요미우리 신문 한번 해봤습니다. 아시죠? 뭐 한국에는 이른바 조중동이 있고 특히 조선일보의 영향력이 크다 그랬는데 사실 그 영향력이 솔직히 말해서 예전만 훨씬 못하죠. 일본은 좀 다릅니다. 일본은 일단 일본도 뭐 메이저 매체라고 꼽히는 그룹핑이 있긴 있는데 요미우리의 영향력이 워낙에 압도적이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신문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커서 한참 잘 나갈 때 기준으로도 조선일보가 한 100만 부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미우리는 한 1000만 부 얘기했습니다. 한참 잘 나갈 때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요미우리 그보다 한참 떨어졌고 조선일보는 더 떨어졌고. 그런데 어쨌거나 요미우리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요거는 이제 참여원의 전체 의석 배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바뀌는 이제 참여원 딱 요번 선거 결과만 보면 요 윗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대체로 한 46 정도. 그러니까 원래 목표가 50이었어요. 50이 되면은 이제 과반 유지하는 쪽으로 됐었는데 과반 유지는 좀 힘들 것 같다. 원래는 이거보다 더 낮았어요. 출구조사 결과는 이거보다도 훨씬 낮았는데 그래도 46이면은 목표치가 굉장히 근사해졌다. 생각보다는 출구조사가 나온 직후보다는 좀 선전한 걸로 됐는데 어쨌거나 목표 달성은 실패했다. 과반 유지에는 여전히 좀 모자라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숫자만 비교해 봐도 46대 72 야당의 약진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참의원이에요. 이제 일본에 참의원이 있고 중의원이 있죠. 쉽게 생각하면 이게 상원이고 이게 하원인데 미국은 상원이 중요하고 영국은 하원이 중요하죠. 그래서 상원 하원이란 말도 그 역할을 분명히 얘기는 못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중의원이 더 중요한 국회이긴 합니다. 참의원이라는 것은 원래 일본식 표현으로 귀족원으로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기능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은 중의원이 압도적으로 더 중요하죠. 뭐 그냥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더 중요한 건 맞습니다. 어쨌거나 이번에 참여원 선거를 했고 참여원 선거에서 과반을 실패했다. 원래도 이제 중의원에서도 과반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시바 정부는 이제 소수 정당으로 내몰리게 됐다. 이러면 어쨌거나 그 선거에서 지고 나면은 그 선거를 책임진 사람의 책임을 묻는 분위기는 뭐 어느 민주정치 체제에서나 다 있죠. 이시바 총리 체제에서 치른 선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패배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당연히 나옵니다. 중의원에 이어서 참여원에서도 과반을 못 지킨 건 심지어 1955년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충격이 크죠. 참고로 그 중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의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 사회에서 보는 보통의 내각 책임제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의회 해산하고 수시로 총선 치러가지고 수시로 의석 배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일본의 의석 배분은 솔직히 저도 정확히 외우지도 못하고 외울 필요도 없는 게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근데 참여원 같은 경우에는 의회 해산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임기 딱 정해지면은 이거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좀 약간 내각제의 불안정성을 좀 약간 해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완화하는 정도의 기능이 있다고 평가받기도 하거든요.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좀 굉장히 안정적으로 특히나 이제 출발이 귀족원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민당이 계속해서 이제 그 참여원에서는 선전을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 참여원에서마저도 과반을 뺏기겠다. 그러니까 이시바 책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이시바는
선거를 했음에도 질 수밖에 없었느냐? 두 가지 이유를 보통 꼽는데, 하나는 미국의 관세 압박이고 두 번째는 고물가다.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관세보다도, 왜냐하면 이거는 아직은 현실화가 안 됐거든요. 이건 미국에서도 현실화가 안 됐고 우리도 현실화가 안 됐고 일본도 현실화가 안 됐어요. 그냥 다만 이제 협상을 잘하고 있냐 뭐 이 정도의 평가인데, 이거는 뭐 사실은 트럼프가 워낙에 뭐 제멋대로 하는 거라는 거는 어느 국민들 다 아니까, 뭐 답답한 마음이야 있겠지만 이걸로 선거 결과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봤을 때는 고물가, 특히 쌀값이 결정적인 역할입니다. 일본이 올해 상반기 내내 쌀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심지어 이제 한국에서 쌀을 수입하기도 했었어요. 얘들은 이제 원래 정부미라는 컨셉이 그렇게 흔치 않았고, 정부미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맛없기로 유명한 쌀이라서 엔간하면 정부미로 밥을 한다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심지어 정부미까지 방출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정치인 중에서 이제 잘생긴 걸로 장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고이즈미. 고이즈미는 우리한테도 이름이 익숙하죠. 고이즈미 전 총리 때문에 익숙한 이름인데, 이 양반의 아들이 당연히 고이즈미죠. 또 다른 고이즈미. 이 양반이 농림수산상을 하고 있어요. 이 양반이 이제 쌀 수급의 대표가 되니까, 이 양반이 이제 그 정부미 방출이라는 수를 생각해내서 이 양반이 처음으로 일을 제대로 하는 걸 한번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만약에 이시바가 나가게 되면은 이제 고이즈미도 어떤 면에서는 좀 새로운 총리 후보로 다시, 원래 이시바가 그 자민당 총재로 총리가 되기 전에도 고이즈미가 총리 후보로도 꼽히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시바가 됐는데, 이시바가 나가면은 고이즈미가 또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일부 또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본 내에서는 이 양반이 대중적인 인기는 있지만은 여전히 네가 아버지 잘 둔 거하고 잘생긴 거 빼고 네가 한 게 뭐 있니, 이게 좀 있어요. 그래서 실력으로 따지면은 다카이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이 양반은 경제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뜩이나 지금 고물가가 지금 선거 결과를 좌우한 거기 때문에, 경제를 잘 아는 다카이치 쪽으로 하느냐? 아니다. 그냥 일본이 이런 식으로 분위기는 잡지만은 언제 제대로 이렇게 한 적이 있냐? 결국은 노땅 중에서 구관이 명관이다로 결론 나지 않겠느냐라는 움직임까지 있고, 그게 아니면은 아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일본 정치의 특성상 이게 정권 교체로 이어지긴 힘들다. 왜냐하면은 이게 내각 책임제는 기본적으로 다당제가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일당이 과반을 뺏겼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다른 당이 과반 당이 되기가 쉽겠지만은, 얘는 뭐 당이 많아요. 당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공명당하고 묶어서 연립여당을 만들고 있는데, 다른 당을 여기다 끼워가지고 과반을 채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도 수가 모자라는데 무소속을 일단 몇 명 땡겨가지고 지금 전국으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좀 몇 명 더 땡겨가지고 좀 여당을 유지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아직은 유리한 것 같아요. 다만 뭐라도 어떻게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가야 되니까 이시바는 물러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이시바 본인은 책임이라는 단어를 합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선거 패배 책임이면 당연히 퇴진이겠죠. 그런데 국정 책임이라는 맥락에서는 이거는 자리를 유지하겠죠.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단어가 참 전혀 상반된 뜻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지금 관세 압박받고 험난한 시국에 총리가 선거 하나 졌다고, 그것도 중요한 선거도 아니고 참여한 선거 졌다고 물러나면은 그거야말로 무책임한 짓이다라는 것이고, 뭐 반대파에서는 야, 어쨌거나 패장이 뭔 말이 많냐, 패장이면 책임지고 물러나야지. 똑같은 책임이라는 한자로 써도 똑같은 단어인데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지금도 기본적으로는 소수 여당이다. 여당인데 야당 합한 것보다 오히려 지금 적어요. 다만 과반보다 적은데 요 수를 어떻게 채우느냐. 요 수를 이제 지금까지 무소속 일부 땡겨가지고 이제
그 모자라는 수만큼을 챙겼는데 이번에 이제 여러 정당들이 좀 약진을 했습니다. 요건 제1야당이라서 요거는 일단 좀 논외로 하더라도 요 좀 약간 보수 성향의 정당들하고 뭐 좀 모종의 어떤 좀 합종 연행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이제 제1야당도 가만히 있겠느냐. 제1야당에서도 자 우리 야당끼리 한번 모아봅시다 그러면서 쭉 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제1야당의 정권 교체 가능성을 낮다고 보는 게 야당으로 분류돼 있지만 보수 성향의 정당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1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은 아직은 좀 적게 보는. 다만 이시바의 총리 자리 유임 여부가 더 관심인 이런 상황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눈여겨볼 건 이거였어요. 일본 민심이 우경화됐더라. 그러니까 트럼프를 매개로 해서 아메리카 퍼스트가 있었죠. 트럼프는 결국 아메리카 퍼스트 아니겠어요? 이거 이제 이게 1기 때의 구호다 그러면 2기 때는 이제 마가가 되는 것이고 말하자면 이제 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본인 퍼스트 우익 정당이 돌풍을 일으켰다. 이게 이제 이른바 참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이에요. 참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인데 이 정당의 강령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본은 천황이 다스리는 군민 일체의 국가다. 교육 치거를 비롯해서 역대 조칙은 교육에서 존중해야 된다. 이제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1의 원칙은 주권 재민.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가 제1원칙인데 그게 아니라 일본은 천황이 다스리는 국민일체의 국가다. 사실상 천황을 앞세우는 이런 언급이 그 참정당에서 만든 헌법 초안의 1조예요. 황당하죠. 근데 이런 정당이 이번에 원래 한 5석 정도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20석 정도로 대폭 약진한 거죠. 이 정당의 대표가 요래 생겼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나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죠. 47살이에요. 40대입니다. 원래 이제 역사 선생님이었어요. 원래 역사 선생님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좀 인기를 끈 거예요. 그래서 좀 이른바 빠를 거느리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정당을 창당한 게 202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긴 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 신생 정당인데 의석을 벌써 20개를 갖게 됐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거는 중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중의원 선거에서 어떻게 되느냐. 2028년 그러니까 지금 의회 산을 안 한다 그러면 2028년에 중의원 선거가 있어요. 그럼 중의원 선거에서 참정당이 계속해서 약진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일본 천황에게 주권이 있음을 선언하는 이 정당이 이제 일본의 메이저 정당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일본에서는 이제 법안을 발의하려고 그러면 최소 10석 이상을 가져야 되는데 얘들은 이제 그 조건도 충족을 하게 됐다. 깝깝한 거죠. 이 양반 이름이 그냥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한번 참고 삼아서 보고 지나가시죠. 가미야 쇼에이라고 합니다. 2020년 4월에 창당했네요. 원래 세계사와 영어를 가르치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다. 그래서 원래는 자민당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버로 하다가 이제 성공한 케이스인데 이게 결국은 일본인 퍼스트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고물가의 양극화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쪽으로 얘기가 모일 수밖에 없다. 뭔가 좀 사실은 양극화가 정치의 양극화도 불러요. 우리가 이제 독일에서 나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독일에서 나치가 집권을 했고 그래서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긴 했지만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실제로 나치는 소수 정당이었고요. 더 집권 가능성이 많았던 건 공산당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치의 주적은 공산당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치가 이제 보수 정당이랑 편먹고 연정으로 원래 이제 정부에 들어갔죠. 그랬다가 이제 정부를 아예 통째로 먹으면서 이제 나치 독재를 벌이게 되는 건데 어쨌거나 극심한 경제난이 있었을 때 이렇게 완전
전체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이것도 전체주의죠. 그야말로 전체주의의 양극단으로 또 가는 정체 양극단 현상도 경제의 양극화의 하나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뿌리는 결국 경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정치라는 게 경제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결국 경제가 정치를 만들어낸다 라는 사실을 또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은 일본은 앞으로 뭐 총리 나가라 그러고 총리는 지금 못 나간다 그러고 버티고 하다 보면은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일본이 어떻게 될지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모처럼 지금 우리도 정권 교체고 미국도 올 초에 정권 교체됐고 일본 같은 경우도 작년 가을에 정권 교체가 됐는데 또 정권 교체가 되면은 사실은 한일 관계가 그래도 좀 그럭저럭 잘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한번 삐그덕거리면은 이러면 경제는 경제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